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윤상은 의원이 민주당 내란 탄핵 공작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국 윤상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치 공작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결국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세력이 준비했다는 뜻 아닙니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배신 세력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공작을 인정하고 윤상현이가 정치 공작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점 깨어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정은, 곽종근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상현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탄핵 공작을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은 민주당과 지금 한편이란 말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이 서로 정치 공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해서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한 권영세나 권성동이는 김무성 배신 세력이고, 배신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했는데 한편인 민주당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시면 누구 편에 서겠어요? 한동훈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불안해서 한동훈을 다시 고발한다고 나섰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박지원을 고발을 못하죠. 한편인데. 그러나 윤상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윤상현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공작에 당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윤상현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면회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자, 윤상현이는 철저하게 권력 편에 서는 자입니다. 윤상현이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김무성이한테는 전화로 야, 이 김무성 개새끼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그런데 윤상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에 의해서 탄핵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붙었어요? 김무성한테 철저하게 붙어서 김무성 밑에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김무성이 어떻습니까? 황교안을 근황 대행시켜주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황교안,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황교안을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달래면서 친박 세력들을 모두 쳐낸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황교안이를 허수아비 대표 딱 시켜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김무성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 그리고 혹시 병원에 가실 때 언론이 거기에 집중될까? 그때마다 황교안을 내세워서 황교안이한테 시선을 끌게 했죠. 허수아비 대표 황교안이한테 너 빨리 가서 금식해라 라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하면서 요 앉아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박파들을 우습게 한마디로 희화화시키기 위해서 황교안이를 이 털모자 하나 씌워놓고 금식을 며칠째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땠습니까? 며칠 후에 주머니 두 손 딱 넣고 가서 위로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황교안이 빨딱 일어서서 아이고 상황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거기에 윤상현이도 철저하게 김무성 밑에 졸개가 되어서 졸졸 따라다녔죠. 그 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권을 잡으니까 바로 윤상현이는 한동훈 밑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가 대표될 때도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을 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철저하게 약속 대련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3월부터 김무성이가 그것을 역이용했죠. 약속 대련을 역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술을 드시게 해서 정진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신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석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알코올을 드시게 하면서 압박을 했죠. 한동훈이가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인기를 초월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거짓 선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 공작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라치기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계속 정치 공작을 일으켜서 명태균 리스트를 발표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정진석과 함께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로 가시면서 술을 단 한 잔도 드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한동훈도 철저하게 지금 뒤에서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정진석 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 공작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준비된 정치 공작을 눈치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정은 전 국정원 1차장과 각종군 전 육군사령관 등 주요 정인의 진술에 의해서 비롯됐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서 강행되었다며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 결국 이렇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 내용이 뭡니까? 홍정은과 각종군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공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월부터 제가 정치 공작 준비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 공작을 얘기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마 지금 부정선거에 의해서 모든 증거를 다 밝혀놨습니다. 이제 계엄령을 일으켜서 이걸 밝혀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켰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김무성과 박지원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모든 것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나를 유도했구나라는 것을 어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를 채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령 유도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어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자들이 갑자기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한동훈과 한덕수가 내란죄를 선동하려고 했다면서 그 김무성 배신 세력, 정강훈 세력이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의사들은 지금 다급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그이 고발이 되면은 한동훈이가 그 고발이 됩니까?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그것도 언론 선동에 속한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곧 등장할 때가 되니까 등장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동훈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자들은 이미 끝난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이가 민주당과 손잡고 있으니까 윤상현이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민주당을 고발하는데 그게 고발이 되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지금 윤상현이가 김무성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윤상현이 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는 바로 김무성 밑에 줄 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김무성 뒤에 줄 서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하게 들어가고 김무성이 탄핵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깨어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한동훈한테 가죠. 김무성한테 쏘갔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지금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누구 편이에요? 김무성과 민주당은 한 편이잖아요. 박지원하고는. 그래서 윤상현이 입만 봐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윤상현이가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고발해야 된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상현이가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고발해야 된다, 이 말은 윤상현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윤상현이는 김무성을 버리고 한동훈 편에 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지금 급했죠. 그래서 한동훈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한동훈을 고발을 일단 해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한동훈이가 등장 못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킬 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 저 목적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군대나 국정원이나 모두 박지원, 문재인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많다고 초기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계몽령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 계몽령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저 배신 세력들한테 쏘가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은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명분도 살리면서 깨어나시면서 한동훈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원위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을 정당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처음 계엄령을 일으킬 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은 배신 세력들의 프레임이었고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시키면서 다시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놓으려면은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지내놓고 나면은 이자들이 실패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죄수복을 입혀서 수갑을 채워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양복을 정장 차림으로 딱 입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단순합니다. 죄수복을 입혀놓으면 죄인인 줄 알고요. 죄수복을 입히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들이 먼저 실패했고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것, 이것이 이미 한동훈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공수처가 엑스맨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수처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사를 한 것 이 자체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한 것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장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게 했고, 결국 공수처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책임 회피식으로 기소하라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어때요? 자기도 책임질 것은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맡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죠. 왜냐? 경찰이 수사권을 맡으면은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은 문재인 세력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맡아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꼼짝없이 지금 어때요? 그냥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구치소도 아니고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수처가 맡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척 흉내만 했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양복 차림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저는 한동훈의 전략이었고 공수처의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죄수복을 입혀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정강훈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기 세력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정강훈이가 자기 세력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집회를 했는데 결국 그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50으로 만들어 놔버렸네. 자, 50대 50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즉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에 따라 50대 50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적으로 만든 것, 그것 또한 부작용이죠. 이들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모두가 지금 저들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동훈을 저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고발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 고발 또한 어때요? 한동훈이 등장을 막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고 우리 국민들을, 우파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한 것뿐이죠. 점점 저들은 초조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령 유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깨닫고 있고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배신 세력들의 정치 공작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선거는 이미 쏙 들어가고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만 지금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헌재 변론에서 홍정은과 곽정근의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이미 스스로 하셨고요. 이미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정치 공작이었다. 거기에 내가 빠졌다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계엄령은 이 배신 세력들한테 쏘가서 내가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령의 명분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엄령은 그냥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합리화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 더 꺼내면 안 된다고 이미 제가 초기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쏙 집어넣고 없는 것이고요. 이제 계엄령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은 우리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어나셨으면은 계속 계엄령을 유도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쏘갔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상목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좌파들이 탄핵했는지도 윤석열 대통령 모두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키려고 보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이자들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석 신청을 하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무조건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사문화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제 신청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하면 무조건 석방되십니다. 근데 이 배신 세력, 김무성, 정강훈 이 배신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조금 더 오래 두셔야지 탄핵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치 구속 취소 신청을 하면은 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구속이 취소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속 취소 신청은 사문화된 것입니다. 사문화되어서 이것은 써먹지도 않는데 이것을 또 어디서 꺼집어내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보석 신청을 하기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실까봐 우리 국민들한테는 뭘 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석 신청하면 무조건 석방이 되시는데 이자들이 또 꼼수를 쓰고 있죠. 우리 국민들한테만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구속 취소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변호인단이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시키면 안 되죠. 왜? 탄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꼼수를 쓰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어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친윤이 한 40~50명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한동훈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깨어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곧 깨어나셨고 저는 깨어나셨다고 봅니다. 윤석열이가 민주당의 탄핵 내란 공작,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 한마디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깨어나시면은 당연히 진짜 친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친윤들이 한동훈을 다시 불러들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원위치로 모든 것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